너 오늘 왜 이렇게 졸려 보여?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눈이 이뻐지고 싶은가요? 눈의 기능과 미용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잡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당안과 대표원장 김민규입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졸려 보여? 라는 말 자주 들으시나요? 눈 전문가가 알려주는 안검 성형술, 오늘은 안과 성형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안과 성형술은 눈의 기능과 구조를 생각하면서 기능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미용적인 측면까지 생각하는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성형외과도 안과에서 하는 거랑은 뭐가 다른가요? 일반적인 수술 방법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주안점이 다른 거죠. 떠지고 감기는 거, 그리고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거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이제 아무래도 성형외과는 심미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안검 성형술로 되게 유명하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류의 안과 성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상안검 수술에는 안검 성형술, 그다음에 안검 하수 교정술이 있겠고요.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안검 내반 교정술, 아니면은 하안검 지방 재배치와 같은 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의 처짐 정도나 아니면 지방의 양이나 눈의 꺼짐 정도, 눈을 올리는 근육의 힘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 종류는 더 다양합니다. 제일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좀 연령대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의 눈과 중장년층의 눈 구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노화 현상에 의해서 눈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년층이 눈가가 짓무른다, 눈이 처져서 시야가 가린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흔한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제 속눈썹이 찔려서 자꾸 각막에 스크래치가 나서 각막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난시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안검 이완증은 한마디로 이제 피부가 이렇게 늘어진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눈꺼풀 뜨는 근육의 힘은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늘어진 피부를 올바른 디자인을 통해서 적당량 잘라주고 피부를 이렇게 꿰매는 그런 안검 성형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안검 하수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 근육과 이 인대가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당량 붙여줘서 눈꺼풀 올리는 힘의 근육의 힘이 더 좋게 하는 그런 안검 하수 교정술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층에서 속눈썹이 찔려서 하는 경우에는 눈매 교정술이라고도 하는데, 쌍꺼풀 수술이라고도 흔히 하죠. 매몰법으로 하는 그런 쌍꺼풀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력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불편감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은 코니아 프로텍터라고 해서 각막 보호 커버를 씌웁니다, 환자분 눈에. 그래서 수술하는 동안 각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아무래도 결막 안쪽을 이렇게 수술을 할 때도 최대한 각막에 손상이 가지 않게 좀 세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수술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쌍꺼풀 수술 매몰법을 한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절개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5일에서 7일이면 바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검 성형술을 하고 피부를 제거했는데 지방이 너무 많아서 지방 제거까지 같이 했다. 붓기는 빠지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보통 한 달 정도 회복 기간을 말씀드립니다. 아프진 않나요? 주사 마취할 때는 아픕니다. 솔직히 안 아프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취한 이후에는 코 골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사 마취 이후에는 아픈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작용 물어보셨는데, 교과서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결막 충혈도 있을 수 있고 출혈도 있을 수 있고, 과교정을 할 경우에는 눈이 안 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안검 수술을 했는데 교정을 너무 많이 했어. 잠잘 때 눈이 안 감겨서 각막이 다 말라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막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안검 쪽에 뒤트임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쪽 인대를 과하게 잘라내거나 그런 경우에는 림프 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결막 부종이 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애초부터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안과에서는 수술할 경우에는 이제 눈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환자분의 니즈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올바른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하나요? 혹시 요새는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뭐 이런 미모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능적인 것 때문에 일단 오지만 심미적으로도 이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인들한테 추천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서 이런 안검 성형술 할 때도 눈이 앞쪽이 좀 답답한 경우에는 앞트임도 같이 하시라 이렇게 미리 설명을 좀 같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눈에 맞게끔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눈에 맞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 수술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으셔야 되고 당 조절이 잘 안 되셔서 조직 회복이 잘 안 되실 것 같은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당화 혈색소가 10%대다,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 조절을 다 하고 그 이후에 회복된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간혹 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처럼 항응고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과적으로 잘 검증을 하고 제가 또 지혈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눈 구조적으로 뭐 녹내장 수술을 했다거나 안검 성형술을 했을 때 각막에 굉장히 약해서 건드리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각막 짓무름증이나 각막 궤양이 있거나 그런 컨디션에 있는 분들은 수술을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안검 성형술은 사실 안구 내의 컨디션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안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안과에서 하는 상안검 수술은 치료적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람의 눈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면밀한 진료와 검사를 받으시고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을 받으신 다음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과에서 하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수술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상과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까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눈의 기능과 미용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잡고 싶다면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광부